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자유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마무리될 시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달봉이 아빠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리고 모든 형님 누님들 모두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모든 영상 애청자 시청자 모두들 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엄청나게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중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작사를 내버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대만의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와 파운드리 분야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의 TSMC, 그리고 대만의 AP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미디어텍, 모두 미국의 나름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다 받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대한민국의 굵직한 업체들이죠.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초유의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그러한 관측이 예상됩니다. 그런 게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분석도 있지만, 그리고 제 분석은 나름의 사실에 근거한 제 나름대로 의견도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게 제 얘기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저의 예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했죠. 그리고 화웨이 제재만 물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웨이와 관련돼 있는 모든 반도체 그 관련돼 있는 걸 모두 다 지금 제재 대상에 지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기술과 장비가 들어간 걸 모두 지금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 상무부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모두 뭐 화웨이를 포함해서 300여 개 중국 기업이 있죠. 그쪽을 전부 다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금지를 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 요청으로 인해서 미국 상무부가 중국 최고의 칩 제조업체죠, SMIC 역시 제재 대상으로 지금 고려 중에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 화웨이와 밀접한 관련이 또 있기 때문에 화웨이 그리고 SMIC 모두, 화웨이 같은 경우도 우리 삼성전자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SMIC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중국의 SMIC는 그 중국에 엄청나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지원도 받고 엄청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에서는 이 당연히 1위지만 세계 한 5위 정도 수준이 되죠. 이 파운드리 자체도 거의 피를 말려버릴, 거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의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화웨이도 지금 내년만 되면 거의 아마 고사 직전에 이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언론에 화웨이 제재가 곧 15일 발효가 되면 대한민국의 SK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가 비관적인 그러한 언론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삼성전자가 초유의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건 제가 나중에 뒤에 이제 제 의견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지만, 파운드리 자체에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파운드리 분야는 대만의 TSMC가 독보적인 1위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D램 같은 경우에도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D램 가격 자체가 올해 3분기, 4분기에는 하향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물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D램이 하향세면 그전에는 그 삼성전자가 거의 D램에 의존을 하다시피 했으니까 오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어느 정도의 시장세를 보면 파운드리에 대한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죠. 2월에는 퀄컴의 수주도 있었고, 8월 같은 경우 IBM CPU 수주도 있었고, 9월에는 엔비디아 GPU, 그리고 또 퀄컴의 지금 AP 중저가 AP까지 수주를 받았다는 낭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 심리라고 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어느 주가가 좀 받쳐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지금 SMIC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대만의 TSMC를 원래 타켓으로 지난 5월에 미국이 타켓을 삼은 이유가 뭐냐면, 대만의 TSMC도 나름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화웨이 자회사죠. 하이실리콘 팹리스 업체죠. 화웨이의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해서 대만의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위탁을 받아서 그 납품을 주문을 받았죠. 주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화웨이 대만 거래를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미국 정부가. 나름대로 그때 당시 TSMC가 백기를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그때 당시 중단을 시키고 나서 중국이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국의 파운드리 대체를 했죠. SMIC부터 적극적으로 육성도 하고, 사실 중국의 SMIC 같은 경우는 14나노 공정이 주력입니다. 그 SMIC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만 출신 양몽송이죠. 그분이 우리 TSMC나 뭐 삼성을 다 거쳐간 분인데, 자기네 따라는 뭐 7나노 도입에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ASML이죠. 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그까지 도입을 하려다가 일단 무산은 됐죠. 하지만 중국이 SMIC에 엄청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SMIC가 미국이 봤을 적에는 엄청나게 눈에 가시겠죠. 어차피 제재를 간다는 자체가 그 SMIC 역시도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올 상반기에 SMIC가 화웨이의 14나노 AP, 즉 기린 710A를 주문받아서 양산에 성공했었죠. 올 상반기 때. 그래 중국 정부의 SMIC 전폭적인 지지로 해서 나름대로 화웨이가 SMIC에 엄청나게 의존을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예 미국 정부가 아예 제재를 완전히 결심을 하고 지금 아마 SMIC에 제재를 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일련의 그 미국이 그 SMIC나 화웨이 제재를 간다는 자체가 그러면 삼성전자한테는 제가 이 얘기만 할 것 같으면 제재 가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초유의 반사이익이라는 게 최근에 그 퀄컴의 주문만 보더라도 뭐가 느껴지냐면, 퀄컴이 지금 스냅드래곤 4 시리즈 자체 AP죠. 이게 약 한 35억 명을 대상으로 생산을 할 거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 AP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모바일 AP는 그 퀄컴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리고 AP의 2인자가 대만의 팹리스 전문 업체죠. 미디어텍이 주로 중저가 제품을 주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그 미디어텍 역시도 화웨이의 주문 물량 자체를 3천만 세트를 주문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제재 때문에 지금 아예 지금 어느 정도 그 향후 재고나 이걸 지금 어떻게 소진을 시킬 건지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기존의 그 자체 통신칩이죠. 그 화웨이 그 기린 자체가 막히자 원래는 그 미디어텍에 디멘시티라고 있습니다. 디멘시티 그 AP를 스마트폰 그걸로 이제 스마트폰 만들고 했는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다 무산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지금 대만의 미디어텍도 지금 화웨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고, 그걸 끊어버리려고 어느 정도 제재를 다시 또 요번에 2차 제재죠. 그거는 거의 미디어텍을 겨냥해서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화웨이와 연결되어 있는 TSMC, 초반에 일단 TSMC도 상당히 화웨이에 의존이 컸습니다. 근데 그 백기를 들고 나서 대만의 TSMC가 미국에 공장을 만들겠다 발표까지 했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중간에서 가만 보면 삼성전자는 화웨이의 그 수출 비중이 한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한 11% 정도 되지만
향후에 지금 거기에 대한 비중이 결국에는 중국에는 그 화웨이처럼 그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뭐 샤오미도 있죠. 그리고 오포, 비보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인도에서는 샤오미가 뭐 1위로 달리고는 있지만 지금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 말고 중국의 대표적인 휴대폰 회사입니다. 그 자체의 뭐 중저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비중도 무시를 못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물론 AP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AP를 퀄컴이나 미디어텍으로부터 많이 받겠죠. 하지만 최근에 그 퀄컴에 삼성전자에 지분이 들어왔다는 자체는 향후의 수요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 왜? 이 제재로 인해서. 물론 그 제재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중국의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웨이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있죠. 애플이나 퀄컴이나 몇몇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도 분명히 손해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로 일단 반사이익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뭐 그 미국의 업체 뭐 굵직굵직한 펜립스 업체들도 있죠. 뭐 최근에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 미국의 대만의 TSMC의 펜립스 파운드리 업체가 미국의 굵직한 펜립스 업체로부터 주문을 그 커다란 고객사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캐파 자체가 넘쳐 흐를 정도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로 넘어온 건 아니냐 이런 댓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넘어온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파운드리라는 게 물론 삼성전자에 넘어왔다는 말은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어느 정도 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산이 시작되면 이 파운드리 공정이라는 건 한번 시작이 되면 쉽게 고객사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고객한테 수주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제품의 생산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양강구도로 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수주 역시도 어느 정도 대만의 TSMC하고 같이 수주 물량을 결국에는 어느 정도 맞춰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는 초격차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향후 어느 정도의 기술 발전이 있을지 그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저하고 같이 지켜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지금 제재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패널 자체도 지금 조만간에 지금 화웨이에 어느 정도 일부 들어가지만 좀 프리미엄급의 제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 이런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리미엄급 이외에 중저가 같은 패널 중국의 업체도 또 있죠. BOE 같은 경우 OLED는 삼성이 1위고 지금 BOE 같은 게 2위입니다. 물론 LG는 3위 정도 되겠지만 그렇다면 BOE 같은 경우는 OLED를 삼성을 엄청나게 추격하겠다고 자기네들이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에는 화웨이 때문에 화웨이에 들어가는 패널 자체를 아무리 들어가 보이 그 OLED 이외에 그 패널 자체를 일단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동하는 칩이 있습니다. 그 칩 역시도 제재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패널 자체를 아무리 받아내도 그 칩을 독보적인 게 거의 미국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자체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아예 뭐 패널 자체도 자기네들이 그동안 칩이 없으면 패널도 어떻게 같이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아예 뭐 스마트폰 자체를 아예 못 만들게끔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전부 다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제재가 물론 당장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지만 향후 더 나가서는 지금 현재의 그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은 대만의 TSMC나 미디어텍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수주 물량까지 전부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러한 영향이 전방위적으로 다 있을 거라 그래서 판단이 됩니다.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몇몇 그 언론사나 그런 데서도 남들 판단이 있지만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지는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물론 그 제재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나 SK나 물론 영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우리 그 실적에 엄청난 반영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더 뭐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제재 국면이 있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만하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그 대만 쪽으로 원래 수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맺을 때 대만하고는 거의 뭐 단절이었죠, 미국이. 하지만 최근에 뭐 행보를 보면 대만에 계속해서 손을 뻗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만에 그 만약에 미국의 관리자가 만약에 간다면 미국에서는 그 관리자를 아예 안 받는다 이렇게 엄포도 놓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 대만과 미국 사이에 중국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대외적인 변수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도 많이 하겠지만 향후에 지금 미국 나스닥의 폭락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고 향후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고, 그리고 향후 그 반도체가 물론 스마트폰에도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그러한 가격 수주면이나 앞으로의 경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요는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수요는 다시 또 살아나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의 그 나스닥이 어느 정도의 거품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TSMC에 비하면 어느 정도의 그 저평가되어 있는 면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수주 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계속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너무 단편적인 그 미국이 중국의 제재, 반도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제재부터 시작해서 향후에 그 대만의 TSMC와의 경쟁 구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는 조금은 있더라도,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가 지금 말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그 분석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결코 삼성전자로부터 멀어지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있는 달봉이 아빠가 오늘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해봤지만 쏙쏙 귀에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뵙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